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종료 10분을 남기고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일시 휴전 일주일째를 맞게 됐는데요. 국제사회는 양측이 휴전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전 연장 1시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테러로 의심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휴전 협상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전 종료 10분 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계속 지금 휴전이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휴전이 24일 날 이제 처음 시작이 됐죠. 그래서 4일 동안 그 휴전이 있었다가 그리고 근데 휴전이 처음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대 150명 인질 교환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4일 동안 휴전 협상을 하는데 10명의 인질이 더 풀려날 때마다 하루 정도 우리가 더 연장해 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그 휴전은 10일까지가 그 최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미 근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하마스와 카타르 쪽에서 원했던 게 총 10일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4일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협상 진행대로 10명당 하루 더 늘어서 2일이 더 연장됐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그 하루 다 연장되는 안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연장이 됐죠. 예, 그 3차 협상이 진행된 과정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극적으로 일단 진행됐다고 보도는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 협상에서 난항이 진행되는 게 이제 기존의 그 인질 협상들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측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팔레스타인 그 포로들을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105대 210명으로 거의 비슷한 동등하게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졌던 인질 협상에서 보면 2011년에 지금의 지도자인 야야 신와르를 풀어줬던 그 협상에서 그 이스라엘군 한 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1,027명 그 팔레스타인 포로를 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도 이번은 자기네들이 공격을 받았고 뺏겨간 인질들, 납치된 인질들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크게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양측에서 인질 관련해서 협상에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야야르 신와르도 자기네들이 10월 7일 전쟁 시작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납포한 240여 명의 인들 다 풀어줄 수 있다. 단 니네들이 납포한 모든 팔레스타인 그 포로자들을 다 풀어줘라. 아니면 10,000명 이상은 풀어줘야지 우리가 다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측 입장에서도 10월 7일 전쟁 시작하고 나서 팔레스타인들 반국가 단체 사람들을 체포하면서 원래는 한 6,000명 정도 팔레스타인 그 전쟁 전쟁 범죄자들이 이렇게 잡혀가 있었는데 정치범들이 그 숫자가 10,000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3차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던 게 이스라엘 측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질 풀어줄 수 없다. 그리고 그 명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풀려나는 그 팔레스타인 그 포로범들 그다음에 그 범죄자로 잡혀있던 감옥에 gat혀있던 사람들, 수감자들이 이렇게 풀어난 사람들 보면 다 여성들 아니면 그 18세 미만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협상에서도 이스라엘 쪽 입장에서 과거에 그 인질 협상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 이렇게 협상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최장 휴전 기간을 열흘로 못 박은 상황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고 하마스 측에서는 지금 휴전을 계속 지속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원래 지금 하마스 측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계속 전쟁 시작하자마자 계속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어찌 됐건 계속 전쟁을 휴전을 연장하면서 국제사회에 그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여론전 그런 것들이 유일한 지금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긴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마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인질수가 점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협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지렛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지금 하마스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여론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마스가 이 석방하는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여론전의 하나인 당연하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천인 공노할 세력이 아니고 인질들을 잘 보호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인질들 보면 상당히 잘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들 나가서도 물론 이제 그런 트라우마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당연히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검진을 해보면 다 건강하게 그래도 그 영양실조나 이런 거 없이 잘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하마스 측에서는 우리가 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도 풀려나는 포로들 보면 그 청소년들, 여성들 이런들이 이제 나오면서 봐라 우리만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니네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미성년자들을 구금하고 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여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억류된 이스라엘 군인 같은 경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든지 앞으로 더 쓰일 수 있는 하마스에게 남은 전략들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카드를 쓸 텐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군 포로는 하마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협상 카드였습니다. 여태까지 83년, 85년, 2011년 이렇게 인질 카드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983년도에도 그때는 이제 하마스가 있지는 않았을 때지만 그때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싸울 때인데 그때 그 6명의 그 이스라엘 군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4,500명의 팔레스타인 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협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85년도 2년 후도 마찬가지 85년도도 비슷하게 그 1,700명을 풀어주는 대가로 뭐 3명의 그 이스라엘 그 군 풀어주는 그걸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는 그 한 명의 그 이스라엘 군인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1,027명의 팔레스타인 그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협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카드라서 자기네들은 그걸 유지하고 싶겠지만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이 휴전을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군인들 포로들까지 이제 슬슬 협상 카드로 쓰긴 하겠죠. 네.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스라엘 내부 분위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군사작전 목표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인질은 다 구출해내겠다. 그러나 하마스는 영구 퇴출하고 축출해야겠다. 그러면 하마스를 축출하려고 압박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군사 공격이 심해지면 질수록 그리고 협상을 하지 않을수록 인질들이 사망할 확률은 높아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협상이 시작되면서 이제 어찌됐건 그 인질들을 계속 구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게 연장되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240명의 인질을 다 구출해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와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하마스와 이제 더 협상 파트너 그 향후 포스트 하마스 이후에 팔레스타인 문제의 그 대화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찌됐건 이들의 축출이 문제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럼 하마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생명줄과 같은 그 인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사안을 이 전쟁 사안을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휴전을 하고 인질을 데리고 올 것이냐 이게 휴전을 안 하고 들어가서 축출을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없죠. 상당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군사작전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땅굴들도 너무 많고 그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면서 이미 인질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군들 몇 명 사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인질을 다 구해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마스를 다 축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양립하기 쉽지 않은 군사작전인 것이죠. 길게 휴전을 하고 인질을 다 데리고 온 뒤에 다시 들어가는 거 사실 명분이 없는 거죠, 이제는. 명분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이야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우리는 지금 계속 이번에도 그 네타냐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끝냈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휴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의 그 1차 목표였던 하마스 축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전쟁을 계속 하겠다라는 게 우선 계속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인질 다 하고 나서 또 하마스와 전쟁해서 그들을 축출하는 작전을 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내놓고 있는 그 수사와는 전혀 배치되지는 않는 겁니다. 축출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마스 1인자 시누아르. 예. 이 시누아르를 그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인질이
만났었다라는 좀 보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평화 운동가가 마주쳐서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도 건넸다라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나르의 위치를 파악하고 시나르를 축출하는 것까지 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시나르가 지금 어찌됐건 가자 지구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땅굴 안에 있다라는 건 확실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주요 타겟인 그 지도자가 거기 있다라는 건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어떤 군사 작전이 될지 어떻게 그런 첩보를 이용해서 그를 이렇게 축출해낼지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한국에 있는 제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더 전쟁을 계속해서 이 그 하마스 지도자는 축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유인들은 생긴 거죠. 여기 있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을 진행하겠다 이런 그런 것들이 생긴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블링컨 장관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네. 왜 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습니다. 시작돼서 이번에 그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하는 그 수사를 보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 풀 지원을 하겠다. 단 뭐였냐? 국제법을 준수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 민간인 피해자가 늘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나 국제 여론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되냐면 이 휴전도 어떻게 보면 인질 구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냐면 이겁니다. 최근에 그 북부 가자에서만 군사작전을 하다가 라파나 칸 유니스로 남부 지역까지 군사작전 지역을 넓혔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법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하루 정도만 그 민간인들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벌어줬지 그 이후에서는 계속 전쟁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지어 전쟁 구역이라고 아니었던 남쪽 지역까지도 늘어났고 그 남쪽 지역에는 170만 명의 난민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피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휴전이나 잠시 전쟁을 멈추고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어떤 정도 확보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국제법상에서는 전쟁 범죄 문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가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영구 평화가 구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늘 그 전쟁 초기부터 이야기 나왔던 미국은 이 전쟁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확전되지 않은 방법으로. 근데 이게 국제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 가서 여론전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이란이나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의 그 개입 명분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서 그런 단도리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거가 이제 아마 아직도 결정이 안 났을 겁니다. 이제 하마스 이후에 그런 가자 지구나 두 개의 국가론을 누구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미국인 포로가 아직 인질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만약에 이 인질 협상이 늘어나지 않아서 미국인 인질이 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휴전이 중지되고 전쟁이 벌어지면 또 이거 블링컨이나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것도 외교적 압박으로 오거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세 가지 의제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블링컨이 갔다고 보는 게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미국인 인질을 한 명만 풀어준 거는 하마스가 이걸 노린 거겠죠? 당연하지, 그렇죠.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깔고 간 겁니다. 지금 미국이 말하고 있는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두 개 국가론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죠. 두 개 국가론은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간단히 요를 말씀드리자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의 그 상태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엔에서는 1948년 3차 중동전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팔레스타인들의 그 지위가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 평화를 구축해 보자라는 게 국제사회의 합의였습니다. 그게 1993년 오슬로 협정 1, 95년 오슬로 2로 이게 모든 국제사회에서 추인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복귀할 만 사실은 1998년도에 그 와이리버 협정이라고 지금의 네타냐후가 알겠다. 우리도 오슬로 협정 1, 2를 잘 입안을 해서 두 개 국가론을 만들겠다. 두 개 국가를 설립하겠다라고 사인을 한 협약이 있습니다. 와이리버 협약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협약 이후에
이스라엘의 강경 우파들의 반대에 힘입어서, 그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실각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네타냐후 정권이 실각을 잠시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복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국가로는 소위 말해서 30%의 그 보수 우파, 그러니까 지금 그 극우 우파 이스라엘 측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고 우리 국가인데 왜 우리의 땅을 다른 사람한테 놀려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나 지금 강경 우파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꺼내는 순간,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자기네들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네들이 약한 리더십하고 내부 정치까지 정신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없어지는군요. 걸리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아까 저희가 신화르라는 이제 1인자가 가자지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수뇌부만 제거를 하고 이제 뭐랄까요, 조직원들은 이제 가자지구에서 추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논의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뇌부가 없어진다고 한들 이런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늘 말하지만 하마스 2.0, 하마스 3.0, 물론 이제 하마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라파트의 피에로가 원래는 그런 극렬 폭력 단체였다가 조금 이제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좀 약해지니까, 하지만 그런 부조리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투쟁을 할 수 있는 세력 하마스가 집권을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예. 자, 하마스가 없어진다고 쳐서 그 공백이 일어난다. 근데 이 부조리는 그 두 개 국가로는 계속 되지 않고 가자 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억압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억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이 다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 안은 하마스를 어떻게 축출하는 안냐의 그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럼 평화 구축, 큰 틀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구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서한지구 그 난민촌을 공격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겨난다고 보고 계세요? 이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도 하레디라고 하는 그 시오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땅이고 그 팔레스타인 니네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다 남녀노소 죽이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네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확신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 너네들 왜 이렇게 그래도 살게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느냐 하니까 이제 난민촌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강경 우파들, 극우파들이 이제 그들에 대한 그 테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블링컨 장관은 서한지구를 갔잖아요. 그럼 블링컨 장관, 미국은 지금 이 서한지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서한지구는 어찌됐건 서한지구에는 그 아바스 행정부, 파타 정부는 어찌됐건 협상 파트너고 대화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는 전쟁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편을 엄청 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근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역풍이 막 불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그럼 그래 지금 전쟁이 끝나면 미국 너는 어떻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 거야? 어떻게 볼 거야라고 했을 때 비난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건 가자 지구의 그 대표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는 지금 대화 파트너는 아바스 정부거든요. 지금 서한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서한 지구에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유도 우리가 보고 있다. 국가 재건 프로그램이나 전쟁 이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재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협상 파트너로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서한지구의 지금 유일하게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행정부를 만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그 이후도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블링컨 장관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4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 있다고 하고 있는데 비판이 크죠. 예, 이 분위기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지금 아바스를 만나고 이렇게 지금 하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너무
그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찌됐건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지만 전쟁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전쟁 이유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측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왜 너무 우리가 한쪽에 너무 옹호하는 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자 지구에 이렇게 축출되고 나서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아바스 행정부가 그 지역까지 다 관할하는 그 단일 팔레스타인 그 창구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니까 어떤 조치를 못 취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그 아바스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팔레스타인 쪽과도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할 거고 할 거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와중에 휴전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3차로 연장을 하기로 하고 바로 직후에 한 1시간 정도 뒤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총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이제 또 사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휴전에 또 영향을 줄 것 같고 또한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충분히 좀 국제사회에 나올 것 같거든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지금 하마스의 중앙 그 관리 체계는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점조직으로 이렇게 작전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확실한 통제력 그런 것들은 좀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 우발적인 그런 군사 그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단 요거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 카드라고 이렇게 우는 사람 뺨 때려주는 격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네들이 협상을 할 때는 이거를 무시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자기네들이 협상을 결렬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할 때는 이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우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확전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게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확전이 될 거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측이나 어떤 여기 참여하는 행위자가 우발적인 사건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정책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장기적인 관점 말고 그냥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이 전쟁의 어떤 양상이 흐를 때 가장 중요한 변수 같은 거 좀 어떤 거 좀 눈여겨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착을 되려면 제가 처음 시작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제 이 하마스는 이제 대화 상대는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하마스는 축출 대상이지 대화 대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이러니는 지금 인질 협상은 하마스랑 지금 하고 있는 되잖아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하마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카타르가 도하에서 이제 대리인으로 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집트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의 변곡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과연 그럼 하마스는 축출이라고 하면 그럼 하마스 말고 누구와 대화를 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그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확실히 누가 이 하마스 이후에 우리 그 대화 파트너라는 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좀 확실히 자리를 잡으려면 미국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그 대화 파트너가 누군지를 정하는 거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